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살론에서 공망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시간이 좀 되면 공망 가지고 2시간 할 수는 없으니까 또 12운성으로 가볍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음양 착착살로 대신하든지 시간을 보고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 열심히 나누시던데 말씀 다 나누셨죠? 시간 드릴까요? 아니요. 자, 공망입니다. 빌공자에 망할 망자를 쓰죠. 그래서 비어서 망해버렸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망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육식갑자가 이제 항상 돌아갑니다만, 자, 갑자라고 하는 순으로 해가지고 천간에 10개가 돌아가고 있고 지지에 12개가 돌아가고 있죠. 지지는 땅을 의미하고 천간은 하늘의 기운을 의미하고 지지는 땅의 기운을 의미하다 보니까 하늘의 기운을 그 땅이 따라잡기가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천간은 시간의 개념에 속하고 지지는 공간의 개념에 속한다. 좀 다르게 표현하죠, 과학적으로. 근사하게 과학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모여서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공간보다는 우선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그에 대한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1차원을 뭐라고 하죠? 한번 짚고 넘어가면 점이라고 하죠. 점이 1차원이죠. 2차원이 뭐죠? 선이죠. 점이 모여서 점이 계속 찍고 모이면 선이 됩니다. 2차원. 3차원이 뭐죠? 점선 면인가요? 요 선에다가 하나 세우죠. 요게 이제 3차원입니다. 3차 원인데 왜 3차 면이? 내가 짜장면 면을 먹어서 죄송합니다. 공망갈 나인데. 공문 아닌가요? 한 번씩 같이 있는 게 잘해. 3차원. 그래서 시간과 공간. 지금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게 13차원까지 있다 그러죠. 저는 4차원만 해도 황당한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논리로 세울 수 있는 차원이 13차원인가 라고 하던데, 일단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 3차원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생활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4차원만 넘어가면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 시공을 초월한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축지법도 쓰고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동양학 중에서 특히 인간의 운명을 분석하고 관찰하는 학문에서는 이 3차원적인 논법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를 현대적인 과학으로 접목을 시키면 우리가 5차원도 있었죠? 제가 예전에 입안 아니었나 모르겠네. 1차원을 우리는 천간이라고 보죠. 자, 요거를 우리가 식간 12지지로 분석을 해보면 1차원은 갑, 을, 병정이라고 10개 각각을 말합니다. 네. 자, 축, 인 이렇게 각각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의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 2차원이 뭐냐면 갑이 을을 봤을 때, 그죠? 그 다음에 갑이 자가 축을 봤을 때, 이게 2차원이 되겠죠. 그죠? 3차원은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모여졌을 때, 그러니까 사주라고 하는 연결이 모여지죠. 여기에서 4차원은 3차원까지 했죠. 4차원은 대운이 대입이 될 때 계절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대운이 대입이 된다는 표현을 계절이 바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5차원은 뭐냐면 요게 우리가 연을 의시할 때 연이죠. 띠라고도 말하고. 대운은 어디가 바뀌는 부분이냐면 요 월이 바뀌는 거예요. 요 계절이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 5차원은 세운이 바뀔 때, 세운은 뭐가 바뀌느냐면 요게 띠죠. 내가 무슨 띠에 태어났습니다라고 하죠. 요게 60갑자를 돕니다.
60개의 갑자 돌죠. 이렇게. 그래서 세운이 바뀌는 여기 5차원이죠. 그죠? 이게 대운이고 이게 세운.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대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주팔자는 대운이 있고 또 세운이 있어서 이게 맞물려 돌아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또 다른 7차원, 8차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진짜 동양학에서 현재 사실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그거를 학자가 다 풀어헤치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할 뿐이에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해보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으로 보게 되면 1차원 갑. 나는 갑이에요. 그럼 갑이 누굴 만나냐? 갑이 갑 플러스 갑을 만난다. 2차원이죠. 연결이 되니까. 점이 연결되니까. 3차원은 갑 내려가고 갑이 또 자를 봅니다. 자, 왜 갑이 자를 까면 갑이 뭘 봐요? 축을 봅니다. 여기 뭐예요? 천간은 뭐라고 그랬죠? 시간의 개념. 지지는 뭐라고 그랬죠? 공간의 개념. 시간과 공간의 개념 3차원. 맞죠? 여기 모여지면서 4차원, 5차원까지 나온 거 보니까 우리는 6차원, 7차원도 아마 이렇게 깊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망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 10개와 지지 12개가 번갈아 가면서 60번을 돌아갈 때 생기게 되는 불협화음이 생긴다. 그게 바로 공망이다. 자, 천간은 시간의 개념인데 시간의 개념에서 무엇을 던집니까? 약속을 합니다. 봄이 오세요라고 하죠. 갑이라고 하면 봄이 온 거죠. 병이 오면 뭐가 와요? 여름이 오죠. 무기토가 오면 무가 오면 뭡니까? 환절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 맞겠죠? 그 다음에 경이 오면 가을이 오고 이런 갑이 했는데 그게 하늘의 뜻에는 어떤 명령 내지는 어떤 앞으로 만들어질 어떤 꿈, 약속, 명제 맞죠? 목표 이런 걸 정해주죠. 하늘에서는 시간적 개념에서는. 내일 우리가 약속 하나 합시다. 우리끼리 내일 아침 10시에 이 자리에 다시 모입시다 라고 저는 시간적 개념으로 앞서서 정의를 내렸어요. 내일 10시를 미리 오지 않았는데 미리 오는 거는 뭐죠? 시간이 지나 다시 이 자리에 내일 10시에 만났을 때라고 하는 시간의 연속적인 게 땅에 내려졌을 때 아닙니까? 시간이 공간으로 만들어졌을 때거든. 그래야 내일 10시에 이 공간, 이 시간 플러스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아직 오지 않는 걸 천간에서는 미리 약속을 합니다. 그게 실현되는 게 뭐라고요? 지지, 다른 말로 계절. 그죠? 그런데 지지는 하늘의 순이라는 뜻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변형적인 어떤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덜리더라 이거죠. 시간적, 공간적 왜곡이 생깁니다. 왜? 미리 오지 않은 걸 우리는 말로는 억수로 쉽게 말해줘. 시간적 개념으로. 내일 우리 10시에 만나. 그럼 공간이 되려면 내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내일 기다리기 전에 오늘 저녁에 가서 잠을 자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내일 아침 7시에 미리 일어나야 되고 씻어야 되고 차 타고 와야 되고 그래서 10시 맞추고 와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지장간에 공부하셨던 거 이해되죠?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 논리를 알아야 그래서 지장간에서 나오는 천간의 기운들이 섞여 있구나. 요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는 현실이라고 표현하고 인간이 움직이는 현실이라고 표현하고 그 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은 굉장히 복잡다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복잡다변하잖아요. 내일 아침 10시 될 때까지 내가 뭘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에서 만들어지는 틀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12개가 되더라고요. 천간의 뜻은 10개인데 지지는 12개가 되더라는 것을 옛날에 명리학자, 천문학을 공부하시고 인간의 운명을 조였던 분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거 몰랐으면 왜 천간 10개, 지지 10개 만들지? 12개 만들었겠어요. 맞죠? 대단한 발견입니다. 대단한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견이어야 되겠죠. 천문학의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일일이 기록을 다 해가지고 지지가 돌아가는 거는 그죠? 하나는 연월은
태양의 공전에 의해서, 일과 시는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정말 열심히 관찰했겠죠. 자, 우리 현대과학으로 표현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하나의 에너지 운동을 하는 글자들이에요. 연의 에너지 운동은 어떻게 하더라? 갑, 자 이렇게 하더라. 월은 어떻게 하더라? 이거를 또 유심히 관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연이라는 것은 앞서 지나간 내 조상자리의 에너지 운동인데 그것이 뜨겁더라, 봄이더라, 여름이더라, 가을이더라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쉽죠? 이렇게 자꾸 이해하시다 보면 물상이 스스로가 풀려요. 옛날 분들이 한학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 대부분 다 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현대학적인 개념의 매치를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잖아요. 요즘 제가 그걸 느낍니다. 내가 지금 자라나는 초등학생들하고 대화하면 걔들은 디지털로 해버려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제가 못 따라가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막 태어나는 애들은 아마 우리가 말하는 4차원, 5차원? 뭐라고 하죠? 산업혁명? 뭐라고 하던가요? 뭐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현실? 이런 세계에 미리 지금 익숙되어 있는 애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나는 바보야. 못 알아먹는데 뭐. 근데 걔들은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도 이걸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아, 그래서 이게 참 깊은 학문이구나. 그래서 천간 10개의 뜻을 지지가 다 그 명령을 받아들이려고 쭉 공간을 만들었는데 해필이면은 천간이 10개다 보니까 지지에 남는 12개 중에서 2개는 천간의 약속, 천간의 꿈, 천간의 뜻, 천간이 말하는 암호 코드를 받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하야 그것이 바로 공망이다. 하늘의 뜻을, 하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공망이라는 뜻이죠. 공망은 뭐냐? 비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비었습니까? 뭐가 비었습니까? 이제 말할 수 있죠? 뭐예요?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이 비었다. 하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삶의 목표라는 거죠. 팔자로 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 천간에 있는 건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들입니다. 못생기기나 잘생기기나 이건 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사주팔자를 깊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 쉽죠? 이게 사실은 명리학을 새롭게 신명리학으로 해석해야 될 방법이에요.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어떤 그 지구가 과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실제로 그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깨뚫지 못하는 게 천문학이 굉장히 깊잖아요. 이 우주 공간에 아직도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은하계만한 것들이 수천억 개 있다 하니 천문학의 끝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름하여 하늘의 뜻이 비었다. 그래서 공망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지지에 있는 12개의 글자가 우리 조선 팔도라고 예전에 표현하듯이 대한민국의 각 도청, 시청에 있는 그 시청이라고 표현합시다. 12개가. 그런데 위에 있는 건 뭐냐면 그 시청의 총대장이 위에 천간이라고 봅시다. 그럼 갑자 간지에서 쭉 나오는 공망은 수레가 공망인데 이 수레는 천간이 비었기 때문에 천간이 비었다는 말은 누가 비었다는 이야기죠? 시장이 비었다는 이야기죠. 시장이 비면 어떻게 돼요? 기능이 제대로 해야 안 해요? 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시장이 비는 것이지. 시장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나와 있는 지지의 글자가 지기능을 한다 못한다? 당연하겠죠. 그럼 그거를 오행적으로 해석해주고 앞으로 배울 육친적으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공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걸 큰 윤곽에서 잡았겠죠. 아, 공망이 있구나. 간단한 얘기를 크게 이야기하셨네. 응? 그 간단한 얘기를 크게 이야기하셨네. 그래야 깊이가 있죠. 여러분이 나중에 공망을 생각하실 때 근원적인 황당하게 선생님이 1차원 점이야기하고 선이 그게 처음에는 다소 그렇게 들릴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구구셈을 외우는 단타식 외움이 아니라 공망의 근원적인 본질의 뜻을 이해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그거를 나중에 말로써 풀어먹고 물상으로 떠올릴 때 어마무시한 응용 물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단지 공망 뜻이 비었습니다. 읽으면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 배웠는데 어떻게 써먹는지를 스스로가 힘들어요. 저는 단답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알려드리려고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공망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빌공자 망할 망자 비어서 망해버렸다. 그러니까 본래의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그게 여기 사주팔자에서 공망은 천간의 뜻이 하늘에 비었다 안 비었다를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천간의 이 글자가 땅에 비었다 안 비었다를 보는 글자인데 요게 사주 원국에 있으면 고물상이 기능을 상실하는데 대체적으로 본래의 기능이 100%라면 50% 이상 삭감이 됩니다. 그럼 어떤 기술자라 그러면은 그 기술자의 능력이 100%가 아니고 50% 이상 삭감이 된다고 보시죠. 그 기능이나 모양이나 육신의 혜택이 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뜻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줘서 사람 잘 없어요. 이해 쪽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공망이냐에 따라 수기갑자가 나오겠죠. 자, 보십시오. 갑자일주, 갑자을주 병인정면 쭉 나가지고 위에 개, 유, 다음에 수레가 공망이죠. 네. 그럼 공망이 뭐 나옵니까? 다시 또 갑이 나오겠죠. 갑술, 을에 쭉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공망이 뭐가 남겠어요? 밑으로 나오면 요게 공망이 되겠죠. 요게 요거 두 개 다음 밑에가 뭐예요? 요거 공망. 16.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순에서는 또 요게 공망이겠죠. 이해되세요? 진짜. 맞죠? 그러니까 여기 갑자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갑술 되잖아요. 여기. 갑술, 을해 이렇게. 그럼 갑술 다음에 또 뭐겠어요? 갑신이 되겠지. 그 다음에 갑오가 되겠지. 이해돼요? 쉽죠? 60갑자 다 나온 거예요. 내 얘기 중에 쉽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쉬워져요. 알고 보면 그럼 결국 이렇게 읽게 되는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나오죠. 을도 마찬가지예요. 공이 카드 뭐 상담 잘하네 그죠? 좀 이런 사람 때 미치겠습니다. 02를 없애야 돼. 이 공이 없애지도 않고 정리가 많은 사람은 심각합니다. 예, 참 진짜 요즘 아침 02는 전화 받으면 심각합니다. 아침에 한 5송 이런저가 먼저 와. 아, 저- 모니콜을 요즘 따라 할 필요가 없어. 진짜 심각해요. 예, 070. 예, 환장하겠어요. 저는 네. 습관이 돼가지고 옛날부터 손님들하고 연락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것 때문에 오히려 안티가 생겼어. 자, 그래서 갑일주가 몇 개 나와요? 요게 6개 나오죠? 네. 6개 곱하기 10개는 60갑자. 그래서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을은 뭐겠어? 을추, 을해, 을유, 을묘, 을미, 을사, 을묘 이렇게 얘기해. 이게 뭐냐면 60갑자인데. 네. 그러면서 우리 60까지 한번 써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망이라고 하는 거는 시급히 그 자리가 비워서 메워야 하는 상황인데 그 메우려고 노력은 굉장히 합니다. 굉장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메울 수가 있다 없다? 왜? 원래부터 선삭순 10개야. 그 다음은 무조건 엘롱이야. 10개 다음에는 인정 안 해줘요. 공망이야. 그래서 공망은 어떻게 보통 사주에서 접근이 되냐면 인간이 근원적으로 잠재의식에서 하고 싶은 욕망의 거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식상이 공망이면 식상의 물상에 대해 있는 그런 어떤 하고 싶은 욕망들이 늘 자기 잠재적 의식에 내재되어 있어요. 식상이 뭔가 만들고 표현하고 근데 그게 잘 돼 안 돼? 그것이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끝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물상을 공망으로도 많이 쓴답니다. 공망이 육신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 자체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용도가 채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럼 원국에 공망이 있으면은 저는 원국에 공망이 없어요. 아, 일공망은 있네. 공망은 크게 연공망과 일공망 기준으로 보는데요. 없는 게 좋죠. 있는 건 예,